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뭉쳤네. 네. 아. 저희가 이렇게 뭉친 게 그 SUV 3종, 국산 SUV 3종 이후 처음이죠. 그랬죠. SUV 3종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SUV 메이커 볼보의 3종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냥 그때는 뭔가 서로 각기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세그먼트의 차를 가져와서 좀 치열하게 언쟁을 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사실 비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세그먼트도 다르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네, 뭐 이런 가정 거에 환경이라든가 따라서 이런 게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SUV, 나에게 최적의 SUV는 무엇일까? 이런 어떤 것일까? 마인드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차종을 뭘 선택하셨어요? 저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저께 밤까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네. 결국에 저는 역시 XC90이다. 나한테는 역시 XC90이다. 역시라는 표현이 좀 약간 역시 나한테는 럭셔리가 어울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차 뭐 좋아하셨죠? 저는 일단 언제나 얘기했던 게 이전부터 현 시점에서 이 소형 SUV 중에서 제가 XC40이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항상 뭐 방송 때, 생방송 때도 추천을 하던 차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XC40을 차다라고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 이제 가족도 있고 뭐 가족 위주 아빠로서 정한다면 XC60이 가장 좋았던 선택이 아닐까. 취향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죠? 야. 저희가 취향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많이 달라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네요, 우리. 의외다. 어쨌든 예. 분명히 이 볼보란 한 브랜드 안에 있는 차들이지만 네.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고 우리의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네. 조용히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아, 그렇죠. 조용히 넘어가. 기억하시죠? 무서워. 살벌해. 기억하시죠? 네, 이거 이렇게 그렇습니다. 살벌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떤 차가 어떤 취향에 걸맞고 어떤 차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지 이런 거 가감없이 얘기해주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니 이거 귀엽네. 일단 XC40은 네. 제가 리뷰를 타고 했죠? 리뷰를 하는 차기 때문에 제가 어. 디자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일단 볼보가 처음 시도하는 세그먼트예요. 네. 이렇게 작은 SUV를 볼보가 그동안 만든 적이 없었지만 네. 이제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디자인을 입혔는데 완전 무에서 유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데 볼보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들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최초로 나온 SUV지만 어색함이 크지 않아요. 그러네요. 지금 사실 이거 XC40, 60, 90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 패밀리 룩을 유지하지만 세그먼트별로 확실히 차별화된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R 디자인 모델이고요. 혼자 유독 그릴이 까맣게 처리가 돼 있고, 제가 이거 중간급이구나. 재원으로만 봤을 때는 이 차가 굉장히 좀 작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디자인을 보고 실물을 차를 보면 굉장히 좀 커 보이는 풍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우람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당찬 느낌이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이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높아요. 옆에 이제 큰 차들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어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 디자이너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랄까 그동안 볼보가 하지 않았던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공격적인 라인, 그리고 이런 선들, 그리고 휠 디자인, 그리고 휠의 크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스케치 단계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것들을 좀 많이 실현을 했다고 하고, 지금 투톤으로 처리한 부분, 그리고 저 C필러에 반을 뚝 나눈 것처럼 저런 식으로 뭔가 좀 차별화된 디자인, 그동안 볼보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런 문짝에 이렇게 움푹 태워놓는 디자인이 그동안 볼보에서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볼보는 약간 양각 느낌이었는데 네. 얘는 이제 음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네요. 맞아요. 아니 근데 휠이 지금 보니까 19인치예요. 소형 SUV에 19인치 껴진 거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20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요? 20인치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R 디자인은 19인치가 들어갔고, 네. 타이어가 무려 피제로. 피렐리 피제로. 볼보와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타이어가 지금 여기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고성능 타이어네요. 스포츠 타이어. 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놀랍네. 이런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패키지가 어떻게 보면 SUV임에도 네. 와인딩이라든지 이런 고속주행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특화가 돼 있는 모델인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외관보다 실내에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작은 차들은
굉장히 실내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따가 실내를 보시면 더 놀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안 타보셨죠? 사실 예, 관심이 몰아본 없으시잖아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고. 소형 SUV 소형차는 관심이 아니 없어요. 원래 1억 이하 차는 별로 관심 없으세요. 아니. 좀 뭐랄까 간지 안 나는. 아니. 제가 사실 XC40을 타본 적은 없어도 모터쇼에서 많이 봤는데 네. 이거 진짜 귀엽더라고요. 옛날에 XC90에서 느꼈던 그 테일램프 요 라인, 디자인, 그쵸, 느낌. 예, 그거를 잘 살렸는데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원래 약간 큰 차를 줄여놓으면 귀엽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올드스쿨 감성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을 많이 그러니까 테일램프 디자인만 이렇게 세로로 만든 게 아니라 전체 차체 모양을 이렇게 둥글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요 라인, 세련됐네요. 그 다음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 XC9021에로 떨어진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네. 적용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떠한 옛 감성과 약간 올드한 감성과 새로운 느낌을 굉장히 잘 절묘하게 결합시킨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게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게 위에서 트럭에서 보면 사실 브레이크 등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네. 너무 잘 보여요, 위에서. 네, 위에서 봤을 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볼보가 이거 굉장히 신경 쓴 거예요. 그냥 볼보는 일단 뭘 해도 네. 안전을 생각을 하는 브랜드니까요. 안전을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만드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볼보가 인기를 끄는 비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모델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온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 XC90부터 시작해서 완성형으로 가고 있고 뭔가 그 볼보만의 정체성이 딱 박혀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네. 존재감을 갖고 있는 디자인. 알겠습니다. S60은 제가 선택했어요. 네. XC60 같은 경우에는 XC90에서 시작된 이 세로형 그릴을 네. 적용했고 가장 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각선 라인이 요 화살표, 아이언마크 화살표랑 일치해요. 이런 디테일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와 요 라인, 화살표? 요 화살표가 일치하는 게 하나의 그래. 디테일. 그래요. 근데 저 아이언 마크는 약간 점자 같지 않아? 아니, 남녀 표시 같지 않아요? 그건 좀. 저 노코멘트 할게요. 이 둘의 색드림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전반적인 디자인에서 시작은 뭐 토로의 망치라든가 이런 아이언마크 대각선의 화살표 방향이라든가 네. 세로형 그릴은 다 XC90에서 시작됐지만 네. XC60에서 굉장히 많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 라인의 끝에 튀어나온 그릴 부분과 이어지는 데이라이트. 앞트임을 했죠, 앞트임을. 앞트임이 된 차는 XC60밖에 없어요. 아, 90과 40은 그러네. 앞트임을 안 했어요. 이 얘는. 차의 특징은 이런 나는 이제 돈을 좀 들였다 라는 그런 느낌에서 조금 더 약간 화장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디한 요소들이 그렇죠. 좀 많이 들어가 있네. 가장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전면부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화려한 느낌을 살렸지만 이러한 본닛이라든가 사이드 측면에서의 라인은 오히려 뺐어요. 절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90이라든가 40과 비교해서 약간 밋밋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각도, 뭐 전면, 측면, 대각선에서 봐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예쁜 차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XC60. 저는 맞아요. XC60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이런 세부적인 요소도 굉장히 멋있었고 좋았지만 일단 무엇보다 비율, 그렇죠.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 극단적으로 짧은.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긴 이 상당히 멋있는 비율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륜구동 기반의 SUV지만 뭔가 후륜구동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XC90이나 40과 다르게 약간 더 좀 정제된 느낌을 좀 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사적인 느낌. 약간 클래식하네요. 비율 자체가 워낙 인정. 이렇게 역동적이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튀게 만들면 측면이 너무 과하다, 투머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밸런스를 맞춘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20인치 휠이 네. 존재감이 확실해요. 이 차 같은 자체가 경우에는 커. 오프로드를 갈 수도 있다. 갈수 그런 있다. 성향까지 있기 때문에 요 탁월한 거예요. 공간, 요 타이어도 충분히 오프로드 네. 성능을 고려한 제품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20인치를 끼고도 승차감도 해치지 않고 네. 차를 당당하게 만들려면 휠하우스를 키워야 되는데 휠하우스를 키우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공간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데 이건 휠하우스를 키우면서 엔지니어를 쪼아가면서 어떻게든 네. 공간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저는 아쉬운 부분은 네. 사실 이 전륜구동에서
이 오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신 엔진을 앞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볼보를 몰아보면 네. 약간 좀 앞이 무거운 느낌. 그 디자인적으로 비율은 좋은데 응. 실제 운전해보면 밸런스가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독일의 차에 비해서 독일 그런 차에 느낌이 비해서.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WD 성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평상시에도 많은 관여가 되는 그런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패밀리 룩이야. 네, 이것도 패밀리 룩인데 아까 앞에서 앞트임을 했듯이 뒷면에서도 이렇게 트여있어요. LED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뭐 시인성 이런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패밀리룩,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패밀리룩을 유지하면서도 각자 모델별로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640이나 690 대비 이렇게 꺾어진 라인이 살짝 더 60이 조금 더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 약간 볼륨감 아니면 그런 굴곡이 부족한 뒷모습의 마지막 키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는 이 차는 약간 뭐 부담 없이 나는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느낌, 뭐 실용적인 미학을 굉장히 극대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진짜 차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볼보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실 약간 걱정했던 건 있었어요. 큰 차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몰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차는 좀 작아야 돼, 그래서 환경을 좀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환경론자가 되셨어요? 아, 저 전기차도 샀잖아요. 저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저희 회사부터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전기 회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차 XC90을 내가 시승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여기 이렇게 전기 꽂는 데가 있어요. 네, 전기 그렇죠. 꽂는 데가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짠. 그리고 이렇게 꽂으면 이제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약간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켜지게 돼 있어요. 그냥 전기차처럼 그냥 시동 한 번도 안 걸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지구에 어떤 환경오염 물질을 내뿜지 않으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뿌듯한 일이거든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기 요금이 그렇게 비싸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전기 요금이 생각보다 엄청 쌉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가득 채웠을 때 뭐 400km 가는 전기차가 한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50% 감면이 되고 있어서 요즘 한 3,000원이면 40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1,000원? 1,000원 정도면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던 게, 제가 처음으로 시승했던 차 중에 하나거든요. 2002년에 나왔던 차가 2013년까지 나왔던 거예요. 2013, 14까지. 이거 재작년에 나올 때까지. 네. 야, 그때까지 그 하나의 플랫폼을 계속 울거먹었다는 거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 그 이전에 XC90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신차 안전 테스트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볼보는 안전이다, 안전에 대한 볼보를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하게 만든 차.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무식하게 만들었던 진짜 말도 안 차였죠. 되는 거예요. 13년 전에 만든 차를 최신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걔가 유일하게 점수가 제일 높았어. 그렇죠. 이건 그 뭔가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볼보는 이 차체를 만들 때 뭐 강판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제 겹겹이 쌓고 네. 서로 이제 이어주는 부분들을 이제 뭐 접합이라든지 이런 네.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차도 새로운 플랫폼이지만 그런 기술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비껴막기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비껴막기 기술을 이용해서 스몰 오버랩이 딱 들어오면 옆으로 튕겨내버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볼보만이 그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그전엔 그런 테스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 왔다는 거, 그거 진짜 대단한 거고, 그 디자인은 사실 전에 XC90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구형의 SC90이 더 좋았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 신형 나왔을 때 진짜 깜놀. 깜놀. 와, 이렇게 볼보가 이렇게 멋있는 차를 만드나? 근데 항상 네. 그 시대를 앞서가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13년 동안 이렇게 온 것만큼 이 차를 앞으로 13년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식사를 갈까요? 아닌가? 아닌가? 네, 아무튼 네. 그런 그래서 그 의견도 당시 있더라. 볼보가 디자인을 먼저 바꾸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 토마스 잉글란트도 데리고 왔었고, 뭐 벤틀리, 로빈 페이지 뭐 이런 디자이너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디자인 팀을 아예 완벽하게 새로 꾸며서 이제 만든 새롭게. 차고. 그 배경에는 물론 뭐 지리, 예,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영입들이 가능했었던. 그렇군요. 게 있죠. 결국에 자동차는 돈이군요.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총알이 있어야지 된다. 네. 총알이 있을 때까지 안전을 중시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그 볼보의 저력이 사실 네. 이렇게 또 빛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볼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해집니다. 근데 제가 XC60을 선택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뭐야 그런 또 건 야, 아니고. 자꾸 문격이 아, 들어와. 처음에 SC90을 봤을 때 굉장히 디자인이 진짜 좋다. 네, 이제 볼보가 살아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네. XC90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60과 40을 봤을 때 약간 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 약간 둥글둥글하죠, 얘가. 예, 투박한 느낌이 있다. 뭐 물론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지만 네, 맞아요. 지금 와서 봤을 때 요 세 가지 SUV 중에 플래그십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다. 저 개인적인. 맞아요. 약간 안정적인 디자인이죠. 약간 투박하다, 안정적인. 그게 됩니까? 부드러운 디자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투박 말고 투머치. 투머치. 이게 투머치라고? 그러니까 얘는 우아하기도 해야 되고 고급스럽기도 해야 되고. 고급스럽기도 해야 되고 아. 역동적이기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처음에 저도 처음에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많은 걸 추구하려고 네. 하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과감. 산재되어 있는 느낌. 맞아요. 엘레강스와 스포티와 약간 어그레시브와 이런 뭐, 것들을 다 한 데다 다 집어넣은 넣겠다. 느낌이 있죠. 욕심이 있죠, 욕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 그리고 그걸 다 보여주는 거는 아직은 볼보보다는 벤츠가 더 낫지 않나. 근데 벤츠 오늘 브랜드 다 나온다. 갑자기 오늘 벤츠로 넘어가는 거예요? 브랜드 다 나온다. 자, 아무튼 앞면 봤고요. 그리고 옆면에 보면은 여기 또 이제 빛나지 않습니까? 여기 엑셀런스라고 딱 빛나지 않습니까? 인스크립션보다 하나 더 위에 엑셀런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아니 인스크립션도 이렇게? 똑같아. 아니, 이 크롬과 크롬 장식. 이 크롬 장식이랑 저 폰트가 아니 쟤도 봐요. 인스크립션도 똑같아. 아니 폰트가 너무 인스크립션도 안 예뻐 그렇다니까요. 아 나 진짜 별 이상한 거 갖고 느낌을 잡고 있어. 보이는 느낌? 아니 그냥 나눔 고딕체 같잖아. 아니 그럼 물론 저라면 약간 필기체처럼 이렇게 새겨버렸을 것 같은데. 인스크립션처럼 네. 인스크립션은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알 디자인도 살짝 그런 식으로. 알디자인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느낌인데. 너무 정짜고 아니요, 써야겠으니까. 하이엔드는 그런 거예요. 하이엔드는 엑셀런스도 저 딴 차들의 엑셀런스도 결국엔 저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 좋긴 그렇습니다. 좋은데 응. 몇몇 가지를 보면 역시 볼보가 이렇게 고급차는 네.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대형차의 느낌이 좀 강한. 이 크기가 주는 그 압도적인 느낌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차가 커도 멋있고 작아도 귀엽고 일단 네. 그 볼륨감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 차를 보지 않았을 때는 느끼기 어려운 그런 것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휠 얘기했는데 얘는 21인치예요. 21인치. 갈수록 하나씩 늘어나고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넣고 나니까 휠하우스가 비어 보이지가 않아. 손가락 조절이 3개 가능한. 간신히 들어가. 네, 그렇죠. 차가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눌려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각 높이마다 이 차의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하는. 높았을 때는 야 되게 SUV 막 이러다가 낮췄을 때는 날렵한 SUV 이렇게 그렇죠. 느낌을 180도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이기도 해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죠. 그렇습니다.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조금 더 높이거나 아니면 짐을 실을 땐 조금 더 낮추거나 이런 네. 것들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얘는 수시로 오르내려요. 수시로 오르내리는 그게 이제 이 차의 어떤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죠. XC90 하면 이렇게 세로 램프죠. XC90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기존의 저 XC40이나 기존의 네. XC90은 위가 브레이크 등이었는데 이제 브레이크 등은 여기만 밑에죠. 브레이크 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XC90에서는 조금 요 램프의 역할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요 위는 심지어 반사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 부분은 부분. 반사판입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쉽다. 아쉽긴 했다는 아.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이 차는 큰 차니까 사실 대부분 차가 요 위까지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밑에서 보자면 어차피 뭐
상관없지 해석이 않나? 굉장히 좋네, 해석이. 아, 죄송합니다. 그게 일단 왜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신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부족한 점이 조금 있어요. 얘는 엠블럼도 막 왕관 왕관?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 아, 인스크립션은 이 정도 딱 찍어줘야죠, 당연히. 여기 보면 트윈 엔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엔진 두 개인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그렇죠. 전기를 이용한 엔진과 가솔린을 이용한 엔진 이렇게 두 두 가지다. 가지가 있다라는 트윈 엔진이 딱 여기 박혀 있죠. 이제 이동하시면서 네. 주행 성능과 실내를 좀 평가를 그러시죠. 하시죠. 네. 자, 일단 XC40은 작은 차입니다. 형들보다도 분명히 우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락부락한 좀 악동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실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차 어떻냐? 괜찮으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차종 중에 하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1등급이거든요. 평상시 운전하는 정도만 운전하면 사실 엔진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탑 클래스를 점유할 수 있는, 시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세그먼트였고, 뭐 판스프링이다 고정관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작은 차로 느껴질 수가 있죠? 정말 잘 만들어둔, 정말 매끄러운 차인데요. XC90은 너무 지나쳐 그냥. 저는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190마력의 그 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근데 못 올라갔다. 위험하다. 여기는 그냥 뭐 편집이죠.